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이번 주 시장 좋았습니다. 특히 금요일 또 코스피가 잘 올라주었고, 금리 인하 시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환율도 떨어졌었고, 외국인, 특히 최근에 기관이 많이 매수하는데, 이번 주는 외국인까지 대량 매수를 보였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의 쌍끌이 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지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큰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올라오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수급이 빠져서 오면서 좀 부진하기도 했고요. 이런 모습들 살펴볼 텐데 오늘 뭐 아무튼 지난주에 제가 예상한 상황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기뻐요. 지난주에 안 좋게 좀 예상을 했으면은 실망했을 텐데 지난주에 뭐 삼성전자의 연중 신고가 돌파, 그리고 뭐 환율 하락,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시장이 그것을 발판으로 좀 이제 랠리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좀 환율부터 볼게요. 갑작스럽게 이제 목요일 시장에서 이렇게 환율이 급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내년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 봤자 뭐 하반기나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을 거고, 분명히 금리 인하가 내년에는 진행이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미국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아마도 파월은 고용 지표를 보고서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완전 고용 수준까지 고용 지표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게 한 2년간 지속되다 보면은 사실상 여기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고용지표가 둔화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임금 상승률 이런 걸 봤을 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경제가 대번에 무너지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FOMC에서도 조급하게 환율을 그렇게 금리를 낮추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뭔가가 경기가 진짜로 둔화될 상황들이 눈에 띄게 보여지게 될 때, 아마도 뭐 당장이야 뭐 연말이고 그러니까는 미국은 이직이 한국과 다르게 해고도 쉽고 이직도 너무 쉬워요. 뭐 구태여 휴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고용이 잘 되는 상황에서, 고용이 지금 되게 잘 되잖아요 미국이. 취업이 잘 되는 거죠. 취업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표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휴가 가고 다시 일자리 구하면 되니까. 오히려 더 연봉을 높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임금이 올라가는 추세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단순하게 이번 주에 나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놓고 따질 건 아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설레발치는 것도 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주식시장 막 올라버리면은 파월이 바로 찬물 끼얹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흥분 상태를 가라앉을 필요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차원에서 환율도 오늘 오히려 오늘은 올랐는데
근데 뭐 이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도장을 꽝 찍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지금 원화 가치가 제가 볼 때는 최근의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절하돼 있어요. 평가 절하돼 있어서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지금도 출발을 했지만은 오늘 뭐 투증주 현대차가 나오네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키를 가지고 있었고, 삼성전기가 왜 나오니? 그 키가 지금은 어찌되었거나 삼성전자가 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보다 더 탄력적인 종목이 뭐예요? 하이닉스죠. 오늘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LG에너지솔루션을 앞지르면서 2위 등극을 했습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어찌되었거나 연중 신고가잖아요. 삼성전자도 연중 신고가예요. 연중 신고가. 두말할 것 없이 대세는 반도체라는 거죠. 예. 대세는 반도체. 일단 그 점은 우리는 확고히 좀 하고 가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2개월 동안은 여러분들한테 뭐 특집으로도 반도체 종목들 방송으로 쭉 살펴드렸었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반도체 종목들은 시장이 이렇게 신고가를 치고 나가면은 조정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난주에 예상을 해드렸어요. 삼성전자 오르면서 시장이 치고 가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올라가고 그동안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흔들린다. 그동안 급등한 종목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 뭐 LS전선 아시아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고, 반도체 중에서 급등한 종목들은 뭐 HPSP 이런 종목들 오늘 급등했다가 밀렸고, 오늘 많이 올랐었네요. 많이 올랐다가 마이너스 5%로 마감을 했네요. 그 다음에 주성, 제가 볼 때는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던 종목들, 이미 신고가를 쳤었던, 연중 신고가를 쳤었던 그런 종목들 지금 오히려 관심을 더 가져야지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쁜 게 아닙니다. 좋아요. 제가 볼 때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50%가량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우리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는 없어요. 자, 어차피 순환매가 돌 거란 말이죠. 2차 전지 오를 때 삼성 SDI가 안 올랐나요? LG에너지솔루션이 안 올랐나요? 2차 전지 오를 때. 둘 다 많이 올랐어요. 2차 전지 오를 때 얼마 많이 올랐어요. 두 종목 모두. 저 뭐 상장할 때마다 PER 100배 가깝게 받으면서 상장을 하고 62만 9천까지 또 다시 갔었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시가총액이 삼성 SDI는 다시 좀 밀려났죠. 최근에 2차 전지가 안 좋으니까. 몇 위까지 밀려난 거죠? 왜 내 눈에 삼성 SDI가 안 들어오냐? 10위권. 삼성 SDI도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요. 보세요. 그쵸? 이렇게 올랐었단 말이에요. 따져놓고 보면은 얘네들도 올랐지만 에코프로 이런 거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런 종목들 오른 것에 비하면은 또 그 밖에 다른 중소형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주축을 잡아주는 건 맞을 텐데 세력이 껴가지고 세력이 막 껴서 이거를 몇백 프로 끌어올려주고 그런 거는 다른 종목들일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중점, 포트폴리오에 중점을 두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반도체 관련주 뭐 많이 있잖아요. 뭐 IP, 팹리스며 뭐 이미지 쪽, 영상 쪽 반도체부터 해서 자동차용부터 해서 설계 쪽부터 해서 IP 쪽 반도체도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서 여러 가지 소재 쪽도 장비에서만 옛날에는 그냥 뭐 반도체 장비밖에 없었죠. 장비 위주밖에 없었어요. 반도체 하면 장비를 좀 세분화해서 나눴었죠. 후공정 장비부터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눴다가 지금 다양해졌죠. 일본에서 장난질 치면서 오히려 더 한국 입장에서는 산업이 다양해졌어요. 소재 산업이 많이 활성화 됐으니까 거기까지 봐야지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좀 중심으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략으로. 그 다음에 좀 우리가 투기성이 붙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삼성전자의 연중 신고가. 그러면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투기성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수요일 좀 넘어가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도 코인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주식시장으로 많이 넘어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면은 투기적인 그런 뭐 세력이 붙어있고 그런 종목들이 또 눈에 들어오겠죠.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도 있을 거고, 뭐 반도체 종목들도 일부 세력이 차고 있고요. 약간 좀 끼가 보이는 종목들 있죠. 추세적으로 많이 올랐어도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 세력들도 구태여 갈아탈 필요 없이 박혀있는 짱 박혀있던 종목에서 시세를 더 내는 게 쉽지 구태여 이거를 옮겨서 다른 쪽도 작업을 해서 갈아탄다? 그게 더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몇 종목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갔는데 많이 추세적으로 많이 잘 올라가고 있던 종목들 근데 최근 이번에 삼성전자 그리고 지수 올라가면서 좀 조정을 보이는 종목 근데 진짜 강한 종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쉬었다가 가는구나 좀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보이고 오늘은 아시아나 IDT 같은 종목들도 이것도 찐 세력이 붙었는지 아니면은 좀 그냥 변두리 세력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지 알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전에는 어땠었냐 하면은 불과 뭐 얼마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런 유형 짚어서 들어가면 그대로 물 먹었어요. 그쵸?
그냥 아주 짧은 기대 수익 나오고 끝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정통법으로 가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잘 맞아떨어져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투기적으로 끌어줄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졌다. 그래서 조금 더 기대 수익률 올려서 단기적인 투자도 비중은 그동안 제가 그 부분에서는 승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중을 좀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쪽도요. 삼성전자 올라가니까는 일시적으로는 좀 수급이 오히려 그쪽에서 옮겨오겠지만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 오히려 투기적으로 자금들 들어오면서 투기성 있는 종목들 끌어줄 겁니다. 이런 포인트들 놓치지 말고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행이네요. 제가 뭐 예상한 경로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어서 그 흐름대로라면은 연내에 빠르면 연내에 1차적으로는 코스피가 2700선 전후한선까지 한번 도달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2700선 전후한 부분에서 뭐 좀 쉴 수도 있지만 쉬고 나서 또 갈 수도 있는 거니까는요. 지금은 큰 랠리를 좀 기대하면서 시장 참여할 때라고 보입니다. 이제는 쉽게 편하게 정통법으로 그냥 수익을 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